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네요. 코스닥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역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계좌 수익률도 최고를 찍을 것이라 생각되는 그런 날인데요. 코스피 수급은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순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의 하락세와 함께 외인의 순매수세가 선물, 현물 모두 들어왔으나 옵션은 풋을 사면서 해지를 조금 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수를 견인한 것은 금융투자가 주축이라서 단기 위주의 운영을 하는 경향이 강한 금융투자의 순매수 지속력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ADR 지표 살펴본 후 개별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 보시면서 ADR, LDL 지표 살펴보면요. 우선 ADR 지표가 뭐냐면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비교를 해서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지 또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지를 가지고 지수화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같다면 100이 되는 거고요. 상승 종목수가 많아지면 100보다 더 높은 수치로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일단 오늘 당연히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 종목수가 양시장 모두 더 많았겠죠. 네, 코스피 시장은 690 종목 상승, 180 종목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878대 429가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은 빨간불을, 그죠? 우리 계좌 수익률을 확인하는 화면에서 대부분 종목이 다 오르는 것을 체감하셨겠죠? 왜냐면 뭐 오르는 종목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수는 지수 모두 당연히 빨간색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상승파 에너지도 지금 연속 4거래일 동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상승은 3일, 5일, 7일과 같은 홀수날이 이렇게 한마디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4일째니까 뭐 이건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아마 내일 하루 정도까지는 더 상승에 강한 에너지가 나온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조정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확률적 접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ADL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코스피는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또 다시 회복을 했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도 전고점을 뚫었지만 사실상 ADL 지표상도 전고점을 뚫어서 가장 신고점을 찍은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추세가 지금 살아있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한번 가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물론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4일 동안에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기도 했죠. 네. 뭐 물론 내일 하루 정도 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닥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살짝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을 돌파할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이제 이런 새로운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상승의 추세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코스닥도 뭐 나쁘지 않다. 더더군다나 제가 또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리냐면은 ADR 지표 20일 이동 평균을 이용한 ADR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 130 정도를 이제 맞고 밑으로 하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잖아요. 그죠?
하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지금 다시 오늘 ADL 지표상 또 ADR 지표상은 올라간 것 같지만 20일 이동 평균은 사실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상방 130 정도를 맞았으면 아랫 방향인 80 또는 85 정도까지는 이렇게 쭉 좀 내려와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의 기운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ADR 지표상으로는. 그래서 ADR을 지표상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방인 85 정도를 이미 맞았고요. 뭐 85까지는 정확하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85 언저리까지는 맞았고 지금 다시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보이고 있죠. 20일 ADR 지표가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올라가면 120 정도 또는 125 정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의 여력은 더 높게 있다. 물론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코스닥은 거기에 비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사실은 상승, 사상 최고치를 놓고 본다면 그게 목표가 된다면 사실은 상승에 대한 그 룸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의 상승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물론 지금 현재 추세는 분명히 코스피가 훨씬 강하고 좋긴 하지만 그 상승 여력에는 조금 한계가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뭐 절대 지수가 떨어진다, 하방을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 또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조정을 해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시장 상황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 한다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자, S-오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을 지금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네, 지금 제가 레벨단을 아직 안 그렸는데요. 잠시 레벨단을 좀 그려볼게요. 네, 제가 잠시 방송을 멈추고 S-오일에 대해서 레벨단을 새로 그렸는데요. 지금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새로운 레벨단입니다. 지금 오늘 레벨업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고 현재로서는 94,000원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레벨업 구간이다. 네, 그렇게 됐고요. 제가 S-오일 기록을 보니까 5월 6일 영상에 이제 레벨업이 시도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전에는 조정 시에 조정 구간 발생 시 계속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레벨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도 섣불리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아예 없으신 분들이나 또 있으시더라도 절대적으로 물량을 더 늘리거나 신규 진입은 금지. 왜냐면은 레벨업 구간에는 우리가 그냥 관망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벨업이 계속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레벨업이 그만 정지되고 레벨 스테이로 변환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매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러니까 레벨업 구간에는 가급적이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일단 에너지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지난 방송 때 뭐 4월 말 5월 초 이때 그죠? 이때 이게 조정파가 시작되고 좀 떨어지게 된다면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 있으니까 물량을 충분히 더 확보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 버렸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매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전 레벨단의 상단을 돌파할 때, 그죠? 상단인 이 가격을 돌파할 때 이게 얼마였죠? 91,100원이었죠. 91,100원을 돌파하는 이 양봉, 그죠? 그리고 이 양봉에서 물량을 더 추매하셔도 되지만 또 이때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면은 그 다음 날, 그죠? 그 다음 날 이 91,100원이라는 가격을 잘 지켜주는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방의 힘이 느껴질 때 이때까지는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는 거지만 그리고 나서 레벨업을 시도했고 레벨업으로 들어간 건 사실 오늘이거든요. 오늘까지는 일단
이제 레벨업이 시도된 거고 오늘 레벨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더 이상 추매하시거나 물량을 늘리시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레벨업으로 들어가면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않고 레벨업이 어디까지 가나라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죠?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너무 빨리 내리시면은 잘못하면 더 크게 상승하고 더 크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며칠 동안을 잘 못 기다리게 되면 이 모두 오랫동안 기다린 2달 반 동안 기다린 그런 보람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물론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익절을 보면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걸 미리 자를 필요는 없다. 네, 항상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죠. 네, 이렇게 SO일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SPC 삼립이요. 자, SPC 삼립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C 삼립. 자, SPC 삼립. 예, 오늘 레벨업 들어갔죠. 그죠? 레벨업 들어갔고, 제가 SPC 삼립은 기록해 보니까 5월 3일 날, 그러니까 5월 3일이면 이때네, 그죠? 네, 이때. 예,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영상을 올려드린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느 구독자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분의 댓글에 너무 목소리에 힘이 없는 듯한, 물론 목소리는 제가 들을 수 없지만 그 글자 댓글 자체에 제가 느끼기에 너무 힘든 모습이 느껴져서 이거 한번 SP 삼립을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그때 좀 공매도가 시작된 첫 번째 날이고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 대차 거래가 조금 SP 삼립에 과하게 있었거든요. 물론 그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25% 이상의 공매도가 터졌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조금 안 좋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단 하단, 그죠? 하단에 가까웠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241선이 무너졌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도 그 밑에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내용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레벨단의 최종 지지선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우리가 최후에 이 지지선을 도저히 못 버티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손절이라는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때까지 내려갔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켜보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레벨단 3천까지 갔던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통 2층 아니면 1층에서 놀았고 주로 2층에서 놀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매집했다 하더라도 많은 양을 매집하실 수 없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은 크게 걱정할 거 없이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물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져가면 되니까요. 다만 제가 그때 걱정했던 것은 너무 물량을 꽉 채우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또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정확하게 남기신 분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그 댓글의 뉘앙스상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많은 물량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흔히 언젠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루트 모양으로 지금, 그죠? 이게 루트 기법인데요. 마지막에 한번 강하게 올릴 때 한번 물량을 강하게 트는 그런 또 작업을 하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또 현상들이 자주 포착이 돼요. 어떤 그 지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가가 갑자기 튀어오를 때는 한번 물량을 트는 작업을 한다. 또 그렇게 파동이 한번 생길 때 쉽게 말해서 잔잔한 호수에 정말 그 물결이 크게 일렁이지 않는 그런 잔잔한 호수에 어떤 이렇게 큰 돌이 하나 푹 떨어졌을 때 그때 파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날 계기로. 물론 지나가고 나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69,300원 언저리, 물론 69,300원은 딱 정확하게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69,300원 언저리에서 기본적으로 방어를 해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올려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레벨업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레벨단 상단을 사실은 돌파했어요. 78,100원에 그죠? 어제도 상당히 그 상승세를 물론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죠.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져줘서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연히 이 레벨단을 통과하고 돌파하고 레벨업을 시도하거나 레벨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상황의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오늘 78,100원 그죠? 상당히 중요한 레벨단인데 이 레벨단 상단 왜 제가 중요한 레벨단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오랜 동안 한 거의 5개월 이상을 지금 이 레벨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추세를 만들지 못했던 그죠? 계속 추세가 옆으로 누워 있는 행보 장세여서 지금 새로운 레벨단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날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런 날에 만약에 물량이 적었던 분들 그죠? 물량 적은 분들은 이때가 정말 물량을 마지막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78,100원 물론 이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좀 가능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대응이 됐겠죠. 그래서 78,100원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물량 만약에 물량이 많이 모아져 있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 레벨단의 돌파 그죠? 돌파 매매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승 돌파가 나올 때에 좀 강하게 물량을 좀 더 많이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과감하게 이럴 때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레벨단의 레벨업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신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잘 결정하신 거예요. 일단 오늘 주간 스토캐스틱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골든이 나기 시작했죠. 물론 아쉬운 것은 아직 50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런 관성이라면 제가 볼 때는 50 돌파하는 것은 뭐 하루 이틀 내에 충분히 돌파할 거고요.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 상에도 지금 오늘 상당히 장중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조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윗꼬리를 달았죠. 그죠? 윗꼬리 다른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급등 나올 때는 그동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물려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꼭 물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늘 이탈하는 날입니다. 오늘 사실은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이탈을 해서 하셨어요. 그죠?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컷 기다렸다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파가 시작될 수 있는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는데 그죠?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만약에 내리셨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레벨업에 내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일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제 상당히 중요한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과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장대 양봉 두 개를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양봉이 단순한 양봉이 절대 아니에요. 수급까지 받쳐준 양봉이었잖아요. 보세요. 이런 양봉은 정말 잘 나오지 않는 양봉이거든요. 그 양봉을 여기 있는 구름대, 여기 있는 240일, 여기 있는 각종 이동평균선을 한 방에 다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단 이틀 만에. 그죠? 단 이틀 만에 그냥 다 뚫고 올라간 거예요. 뭐 때문에 뚫고 올라갔어요? 그냥 결국 실적이잖아요. 우리가 좋게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SPC 삼립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낮다.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낮다. 심지어는 2021년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늘, 어제, 그죠? 금요일과 오늘 결국 이거 돌파했잖아요. 특히 주봉으로 보면 오늘이죠. 이게 지난 주봉,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적정 주가 하단 밴드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걸 지금 돌파하는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최소한 주가가 적정 주가 하단 밴드 위에 놀아야 된다. 적정 주가 하단에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적정 주가 하단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때는 물음표를 달아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뭐 악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지금 이 SPC 삼립이라는 그 종목의 주가가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을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싼 게 아니라 안 좋은 거예요. 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소한 이렇게, 그죠?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 이상은 되어 있을 때 적정 주가 하단 밴드를 뚫어도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 거예요. 적정 주가 87,900원 선, 그죠? 88,000원 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적정 주가 상단 밴드는 126,000원까지도 보고 있잖아요. 정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87,000원 부근이에요. 정확하게 85,600원이네요. 85,600원을 정권사들은 보고 있다고 해요. 컨센서스로. 얘네들이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정권사들 또 목표 주가 더 올립니다. 왜? 실적이 좋게 또 나왔잖아요. 그죠?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SPC 삼립은 어떻게 된다? 시작이다.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열심히 호빵 사먹은 거 이제 뽑아내야죠. 자, 지금 보세요. 에너지 차트 보시면은 이제는 일간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상반까지 올라갔죠. 제가 볼 때는 80 이상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 전 고점이 지금 80.65였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하루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80 이상으로 돌파할 거고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정받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은 어느 정도 힘을 윗방향으로 틀다가 이제 뭐 같이 밀리거나 조정 구간에 들어오겠죠. 그 상황이 만약에 레벨업의 과정이 끝나는 상황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SP 삼립을 추매해야 됩니다. 물량 더 늘려야 돼요. 자, 다시 지금 좀 중요할 때라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내일 지금 레벨업 들어갔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레벨업이 풀릴 수 있죠. 얼마가 깨지면 79,333원이 깨지면 내일이라도 레벨업이 스탑이 되죠. 레벨업이 끝나고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일부 물량 익절하세요. 일부 물량 전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물량이 6유닛을 꽉 채웠다고 가정한다면 6유닛 중에서 한 2유닛 정도는 물량을 줄이시거나 많게는 한 3유닛 정도 물량을 줄이세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락하는 파동이 시작될 때 그때 또 물량을 모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레벨단을 노리는 거죠. 그죠? 그게 당장 뭐 며칠 내로 순식간에 탕탕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잘 없거든요. 잘 없고 차라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일 이 레벨단 안 깨고요.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올립니다. 레벨단을 점점 더 높게 키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레벨업이 무너지지 않는 상에서는 절대 유닛을 줄이지 마시고요. 물량 줄이지 마시고 만약에 레벨 다운이 그러니까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환된다. 79,300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야기입니다. 내일 만약에 장시가에 주가가 또 쭉 올라서 고가를 높일 수 있죠. 그죠? 고가를 높이면은 레벨단 상단이 83,900원이 아니라 뭐 84,000원, 84,300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레벨단의 폭이 커집니다. 그죠? 폭이 커지게 되고 그 커진 폭을 3등분으로 잘 나눠보세요. 그래서 항상 상승, 3층의 바닥 부분을 지켜준다면, 종가상 지켜준다면 레벨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때는 물량 내려놓지 마시고 만약 종가상에 그게 깨지는 듯한 느낌이 보이면 내일 장 마지막 판에 그죠? 동시효과 직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셔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언제부터 기다리셨는지 제가 각 개별 투자자들의 상황을 일일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 SP 삼립을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11월 달부터 저랑 같이 만약에 이 물량을 모으셨던 분이나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상당히 지루한 6개월의 기간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레벨업이라는 걸 한번 맛보는데 이거 10% 먹고 나와요? 20% 먹고 나와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좋은 기운으로 이제는 SP 삼립 좀 잘 관찰하시면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만도인데요. 오늘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그런 게 포착이 됐는데요. 만도, 뭐 현대차, 기아, 또 여러 가지 그 현대모비스 하여튼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 운송 장비 업종들이 조금 꿈틀꿈틀대는 모습들이 보였죠.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벨단을 지금 현재 크게 그리자면 이런 레벨단을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레벨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간 단을 쪼개서 레벨단을 사용했는데 사실 그 레벨단은 지난 2월부터 이미 깨버렸어요. 그죠? 2월부터 저는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윗단의 레벨단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아랫단의 레벨단, 물량 있으신 분이라면 아랫단 레벨단을 이용하실 텐데요. 밑에 있는 가격은 52,400원이죠. 레벨 하단은 52,4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래 레벨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만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이 매물대, 그죠? 일목균형표상에 그려지는 이 매물대, 얘가 조금 매물로서 작용을 하겠죠. 이게 조금 걸립니다. 지금 현재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조차도 여기에 있는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 거래량이 붙어줘야 돼요. 지금 그런 부분으로 약간은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수급도 조금 잡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이거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한번 시간적으로 고생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 지금 이번 주에 이거 강하게 핫하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양봉, 장대 양봉도 붙고 꼭 장대 양봉이 아니라도 최소한 거래대금이 빵빵 받쳐주면서 가격을 지켜주고 캔들을 지켜주면서 올라가야 한다. 네, 그런 상황인데 에너지 차트에서 위치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차트상으로 위치가 지금 그동안 한 달 정도를 일간상 스토캐스틱이 계속 50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힘없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주간 스토캐스틱이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근데 지금 오늘 어제 그제 한 3, 4일 동안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곳하고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3, 4일 동안 4그레일, 5그레일 정도 되네요. 그죠? 5그레일 정도 되는 동안에 양봉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제법 높은 위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종 고점, 지난번에 높은 위치였던 파동의 가장 고점까지 지금 거의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였죠. 그 덕분에 주간 스토캐스틱도 에너지를 어느 정도 잘 받았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자, 주간 스토캐스틱을 좀 크게 보면은요. 자, 주간 스토캐스틱이 이때 작년 12월이죠. 그죠? 초가매수권에 진입했다가 그때부터 쭉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과매도권 들어가면 그 다음 파동으로는 일반적인 파동이라면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70, 80 부근을 타치하는 게 그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데 얘는 50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서 쉽게 말해서 쌍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에너지적으로 두 번의 하락 파동을 맞았기 때문에 만도는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주가 자체도 쌍바닥을 찍게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올라갔는데 얘가 좋아 보이나? 물론 골드는 낮죠. 그죠? 골드는 낮고 어느 정도 상방의 모습의 에너지를 일간에서 잘 받았는데 문제는 일간 스토캐스틱이 여기서 계속 더 올라가거나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를 버텨주면 얘도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제 올라갔으니 다시 조정파가 나와서 아랫방향으로 꺾으면 얘는 50도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처럼 또 50선에서 제대로 된 힘을 못 내고 그냥 또 밀려버리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만도의 가격은 또 한 번 더 밑으로 하락하는 방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레벨단에서 보고 있는 52,400원 레벨단의 지지선인 52,4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또 희망하기는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 값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하방의 에너지 값이 강하지 않아서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잘 버텨주고 이렇게 밀리는 상황까지 안 가고 잘 버텨주는 보세요. 여기 같은 게 그랬죠. 여기에 지금 상당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을 했죠. 주간 스토캐스틱도 영향을 잘 받아서 거의 50 부분까지 갔어요. 그죠? 그래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힘인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간 스토캐스틱은 같이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일간 스토캐스틱이 강하게 상방을 하면서 다시 70, 80까지 올라가줬어야 얘가 다시 골든에 올라갔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밀리고 하다 보니 주간 스토캐스틱이 결국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번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서 잘 지켜준다면 1번 1차 통과,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상승 파동에서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을 잘해서 최소한 70 이상을 돌파해주는 강한 에너지 값이 나온다면 그때는 주간 스토캐스틱 50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저는 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상 벌써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도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어느 정도 손절이 많이 이루어지고 털리고 나가신 분들이 많을 거다. 매물이 조금 소화됐을 거다. 그런 가능성을 좀 보는 거죠. 물론 지금 아까 제가 일봉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매물대가 남아있다. 그죠? 이 매물대가 두껍진 않아요. 다행히 두껍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걸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돌파하는 상황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주기 위해서는 일간 스토캐스틱이 나 이제 실컷 많이 올라와서 힘드네, 밑으로 떨어져야지가 아니라 최소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때가 언제죠? 12월 초경처럼 거기에서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놀아버리면 이거 쭉 뻗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과매도권에 들어가잖아요. 과매수권에, 초과매수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쨌든 80 이상에서 좀 며칠 더 놀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충분히 매물대도 뚫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조정파가 나올 때 만도 물량 지금 1층, 2층 이후 바닥에 있으니까 물량이 많이 확보 안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물량 매집해야죠. 그죠? 또 좋은 기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인 레벨업까지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물량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물량이 많으시다면 만약에 이번 상승 이후에 하락의 기운에서 주간 스토캐스틱이 좀 같이 따라 내려오는 느낌이 들면 물량 좀 줄이세요. 물론 익절을 하시면 더 좋고요. 그죠? 뭐 조금이라도 담은 돈 1,000원이라도 남아도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물량 비중 조절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요. 너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레벨단 깨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손실만 커지고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손절을 못하게 돼요. 물량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에서는. 장기 투자자면 몰라도 트레이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해드리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 상에 지금 며칠 동안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최근 며칠은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갔고 지수보다 더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ADR, 그죠? ADR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다니까요. 웬만하면 올라가요. 정말 이상한 종목들 아니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쉬는 종목들만 좀 떨어지겠죠. 그건 오히려 또 떨어지는 구간이 좋은 조정 구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라가도 좋은 종목이 대부분이고 떨어져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도 다 기분 좋은 그런 구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ADR이, LDR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처럼 얘가 힘을 잘 못 받고 있는데 조금 지금 아랫꼬리가 아니고 아랫방향에서 조금 틀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50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모습. 50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하방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데 그래도 50에서 만약에 돌린다. 이게 며칠 동안 또 올라가서 이게 좀 돌아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잘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레벨단은 이렇게 되어 있죠. 레벨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2층 중간 부분, 3층 천정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고 지금 그걸 막 돌파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충분히 물량을 또 확보해도 되는 위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파가 한번 일어나고 상승파가 한번 일어나고 상승파가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한번 타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밀려버린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되잖아요. 에너지상으로는 하락 추세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급적이면은 여기 위에 있는 80 라인, 심지어는 지난번처럼 90 라인까지도 한번 타치하고 내려온다면 아마 얘가 쑥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주간 스토캐스틱이. 그때 상황에서 다시 조정파가 나올 때는 물량 잡아도 상관없다. 예, 물량 더 늘려갈 수 있는 또 한 번에 더 기회가 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가격대는 82만 7천 원입니다. 82만 7천 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 보여야만 이 종목은 그 다음 높이, 쉽게 말해서 86만 7천 원 레벨단 상단을 위해서 또 진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만 7천 원 대충 한 요 정도 되죠. 82만 7천 원 요 정도 되는데요. 요 부분 어제 금요일 날 고가 정도 되겠네, 그죠? 그때가 82만 8천 원이었으니까 그 언저리를 일단 뚫어내야 된다. 저는 제 기록으로는 지금 82만 7천 원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 82만 7천 원을 돌파하고 안착해야만 그 다음에 레벨 일단 상단인 86만 7천 원을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 정도 선에서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습, 그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예. 아유, 그림대로 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림을 너무 잘 그리네. 자, 그건 일단 우리의 기대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하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 31CNS인데요. 31CNS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하려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31CNS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31CNS 스토캐스틱 차트 상방 맞았죠? 하방 맞았죠? 하방, 상방. 어떻게 보면은 참 적절하게 지그재그 패턴을 잘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파동도 다음에 이건 이제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지만 어쨌든 지난번 고점까지 쭉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31CNS가 사실은 조금 그동안 힘을 못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달 정도 동안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좀 과하게 과매도권에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예, 보시면은 계속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최근 또 2, 3일 정도의 좋은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3일 CN에서도 지금 다시 상방으로 올려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힘이 그대로 주간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주간 라인에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죠? 이게 꺾여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쯤에서 꺾여 내려오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제대로 힘 못 쓰고 오히려 주가도 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지금 레벨 단으로 보면은 2층 꼭대기 부분 정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죠? 다시 1층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구름대가 있잖아요. 그죠? 구름대가 이렇게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가 쭉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지난 3월 달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은 조정파를 쭉 보였어요. 그죠? 큰 조정은 아니었죠. 그래도 중간 라인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으로도 큰 조정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거래대금도 바짝 마르면서 참 좋았는데, 그죠? 여기에 있는 구름대, 여기서는 이 구름대가 무슨 역할을 하죠? 여기는 지지가 되죠. 지지. 그죠? 밑에서 받쳐줄,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지를 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대란 말이죠. 거기에서 잘 반등, 지지를 받고 잘 반등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지를 잘 받았다, 그리고 반등했다, 그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확인이 되면 여기에 있는 상단 16,95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업의 과정으로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못 올라가고 다 지지부진해져서 매물대에서 계속 공방 벌이다가 만약에 매물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밑에 하방위까지 열어놔야 돼요. 다음 지지선까지. 그죠? 지금 스토캐스틱 에너지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될 것은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 고점에 비해서는 돌파를 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한 80 이상으로 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서 최소한 얘를 골든 내고 그리고 50 이상으로 지난번 파동처럼 그렇게 해야 지난번 파동에 강한 상승세가 연결을 같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믿어본다면 지난번에 높이만큼만이라도 올라가 준다면 그러면 잘하면 레벨 일단 뚫거든요. 그러면 레벨업이 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일단 조금 더 강한 에너지 며칠 동안, 지금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죠. 마이너스 0.32%가 난 오늘 같은 좋은 장에 이게 왜
한 박자 쉬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카운트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3일 그죠? 3일 양봉이 떴죠. 3일 양봉이 뜨면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오늘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었다면 5일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5일을 못 채우고 4일 그러니까 4일 양봉이 5일 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조금 하락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 2, 3의 음봉으로 연결될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1, 2, 3의 양봉에 음봉 하나 끼우고 또다시 1, 2, 3으로 시작하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이고 그동안에 제가 이 본 캔들을 쭉 이렇게 연구해 보면 쭉 이렇게 경험상 보면 어느 정도 그런 패턴의 영향이 좀 있더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확률적인 이야기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걸 너무 강력하게 믿고 그런 식으로 기준으로 삼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다고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조금 더 상방의 모습을 최소한 2, 3일 정도는 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들어가는 건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그 전에 밀린다면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 계속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하루 이틀 더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50을 지지선 삼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무엇이든 너무 예단을 하면 안 돼. 예측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기대는 우리가 할 수 있죠. 16,950원까지 쑥 가가지고 그죠? 지금 3일 CNS의 중요한 마디따는요. 중요한 가격대, 그러니까 지지 저항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16,100원으로 계산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100원을 제가 일단 여기다 라인 하나 꺼놓을게요. 16,100원을 선 하나 그어놓을 테니까 이 선을 일단 돌파해야 됩니다. 이 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 16,950원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되기 때문에 일단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안으로 최소한 16,100원 돌파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는 것 정도로만 가준다면 레벨업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는 지금 좋은 모습을 지금 3일 동안 이어가면서 그동안 레벨 다운이 돼서 레벨 스테이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레벨 다운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레벨 다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도 있고 의미 없죠.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레벨 다운이 되고 나면 위에 매물대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서울 반도체가 이 매물대를 빼꼼히 내다보고 지금 안착하는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오늘 음봉이 그렇게 나쁜 음봉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한번 씌워주는 정도의 음봉이긴 한데 그 음봉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양봉의 50 이상을 지켜주기도 했고요. 그죠? 또 매물대를 완전히 벗어났는데 오늘 음봉이 이런 식의 음봉이 아니라 이 음봉이 이 밑으로 파고드는 음봉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파고 내려오는 음봉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음봉이 이렇게 왜 안 나와? 음봉이 이런 식의 음봉이 나왔다면 그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요. 근데 고가에서 시작해서 저점을 쭉 내린 그런 음봉이라서 조금 음봉 자체는 이쁜 음봉은 아니에요. 그죠? 고가가 높이 시작돼서 쭉 내려오는 음봉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커지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50 라인을 지켜줬다는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좋게 해석을 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지금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아직 레벨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더 올라가야 레벨업이 되는데 지금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조금 양봉 하나 나와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레벨업 들어가는데요.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 보시면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땐 조금 여력이 있어요. 지금 72 정도인데 이게 한 80 정도 이상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해를 내려면 일간 스토캐스틱 이런 식으로 80, 90까지는 한번 타치해줘야 돼요. 그 정도 강한 에너지를 뿜뿜해줘야 얘가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 값으로 상승을 하고 그래야 이런 뭐 여러 가지 매물대들을 다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레벨업 시도하는 중이니까 레벨업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고 혹시 되밀리면은 다시 레벨단 상단에 지지받는지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단 지지가 19,850원이잖아요. 혹시 얘가 밀린다면
계속해서 밀린다면 이 19,850원 밑으로 떨어지면 레벨단 안으로 다시 복귀하면은 이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많고요. 여기서 반등 지지를 받고 반등해 준다면 또 한 번의 시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라인을 잘 지켜보시자.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 호텔신라에는 오늘 레벨업 시도 중이죠. 아까 서울반도체처럼 레벨업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은 이건 레벨 스테이 구간이 레벨 다운에 의한 레벨 스테이 구간이 아니라 레벨업 이후의 스테이 구간. 물론 상당히 길죠. 지금 거의 4개월 정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99,900원을 돌파한 레벨업 시도를 하고 있다. 그죠? 제가 이걸 지난번 5월 3일 날 뭐 4월 29일 제 기록을 쭉 보니까 4월 27일 뭐 쭉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3월 달에 3월 말경에 이 노란 선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88,300원, 88,300원, 86,3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의 자리다. 이 저항선을 뚫고 안착해야만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고 안착했죠. 그죠? 그 다음 또 돌파했고 안착했죠. 그렇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은 매물들이 물려 있거든요. 여기서 매물들이 잘 소화가 되는데 밑에 보세요. 그죠? 제대로 소화시키려는 마음을 딱 먹고 수급 주체들이 마음 먹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제대로 터뜨렸다고요. 그러니 이 중요한 86,300원, 88,300원에 골치 아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죠. 이 저항선은 이 정도 힘이 없으면 자꾸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계속 그런 매물대를 쌓았다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저항선을 뚫었고 심지어는 레벨까지 뚫었다. 그죠? 레벨단이 다시 복귀되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레벨업을 위한 시도를. 그리고 지금 한 3% 정도, 3%, 3.45% 정도는 더 상승을 해줘야 레벨업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레벨업 시도 중이기 때문에 레벨업 시도 중에는 나 정말 꼭 좀 더 물량 더 모아야 되겠어. 물량이 너무 작아 하시는 분들은 따라가도 상관없는데 저는 안 따라갑니다. 저는 언제까지 따라가느냐? 레벨업 돌파하는 날, 그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또는 스토캐스틱 상의 일간 스토캐스틱 상의 골든 나고 이틀째까지는 무리 없이 따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따라갑니다.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이미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그죠? 호텔신라는 제법 오랜 동안 이런 구간들 통해서 여러 번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충분히 지금 많은 분들을 확보하셨으리라. 만약에 호텔신라를 사셨다면 제가 사라고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만 말씀드리면 꼭 살 것 같아서. 뭐 사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의 책임으로 사시는 걸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죠? 저의 아이디어를 듣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지금 파세요, 지금 사세요 이렇게 못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런 말들을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죠. 저도 괜히 여러분들 귀한 돈을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손해는 제가 투자하고 제가 손해보는 거야. 제 책임이니까 상관없지만, 그죠? 그래서 일단 호텔신라 지금 레벨업 시도 중이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혹시 밀려서 99,900원 레벨 상단선을 잘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려는 때 물량 더 늘리셔도 됩니다. 지금 사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스토캐스틱 에너지도 지금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벌써 파란색 불 켰잖아요. 이제는 과매수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사지 마세요. 그러는 구간인데 지금 사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지켜만 보고 파시지도 마세요. 파시지도 마시고 파시는 건 99,900원 레벨단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부분 익절하시고 물량 줄이시면서 다시 더 떨어지면 재매수한다. 아직 호텔신라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한참 더 갈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믿고 한번 가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이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대비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면 지금 꽝이거든요. 그죠? 근데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는 실적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다.
자, 다음 종목은 효성화학.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효성화학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효성화학도 지금 레벨업 한 이후에 레벨 스테이 구간인데 지금 이제 3층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뜨릴까 말까 하는 그런 구간이죠. 그죠? 레벨단 이렇게 보이시죠? 하얗게 선그어 놓은 거. 네, 아직 중심부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실 거는 조금 아니고 신규는 조금 더 떨어져서 중간 부근 이하로 신규 접근이 좋으시고 그때 이제 21이동 평균선이 있으니까 21이동 평균선은 잘 지지를 받는지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뭐 조금 따라가도 좋겠고요. 그죠? 밀리면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면 60일까지도 밀릴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레벨단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스토캐스틱 상 보시면은 주간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쭉 뽑아주는 모습을 주가와 함께 보여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간 스토캐스틱이 과하게 올라갔었죠. 그죠? 80, 90까지 가까이 올라갔고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또 한 번 50을 살짝 이탈하다가 또 한 번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방어가 되는 모습인데 얘가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쌍봉을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쌍봉을 하방의 모습의 쌍봉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도 하방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디버전스 또는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에너지 값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지는 거죠. 그죠? 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이제 50m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과매수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맞죠. 그죠? 과매도권을 맞고 다시 올라가는 그 파동이 일반적이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파동의 모습인데 그런 파동 중에 중간에 이렇게 변형 파동이 이런 식으로 그죠? 변형 파동이 나오는 거죠. 내려왔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트레이딩하기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파동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올리려고 했으면은 확실하게 올렸어야죠. 그러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게 좀 좋지 않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과매도 구간까지 밀릴 확률이 많다. 그죠? 지난번 수준까지 밀렸다가 다시 상방을 노리는데 이때까지 떨어지는 구간 동안에 주간 스토캐스틱 훼손이 없다면 그때는 따라가자. 물량을 모을 수 있다. 지금 오늘 데드가 난 지 첫날이죠. 근데 데드가 난 첫날이 50 밑에서 첫날이 났어요. 아마 이 밑에 30, 그러니까 과매도권까지 떨어지면 아마 이틀 또는 3일째, 데드가 난 지 3일째 아마 될 거예요. 이때처럼. 이때도 지금 보세요. 첫째 날 데드가 난 게 50 밑에서 데드가 났고요. 이튿날 3일째까지 과매도 들어갔죠. 이때쯤 사면 좋은 상황인데 물론 이때는 조금 사기가 애매했었던 구간인 게 주간 스토캐스틱이 많이 찌그러졌잖아요. 그죠? 예, 이때는 조금 위험했지만 이번에는 그 파동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만약에 주간 스토캐스틱이 또 지난번처럼 찌그러진다. 올라가더라도 그때는 따라 붙는 거 아니다. 이거는 운이 좋아서 올라갔던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또 못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 버리면 얘는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나 무조건 이렇게 사야지. 아니 그 스토캐스틱 영상 보면 이런 걸 내가 봤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스토캐스틱 에너지는 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파워의 위치에 파워의 에너지의 어떤 그동안 누적된 파워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 그게 항상 그렇게만 된다면은 또 그렇게 되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항상 되어진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변칙적인 게 나와버리면 거기서 크게 물릴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딱 머리에 고정을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효성화학은 조금 떨어질 때 관심은 가지시되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을 잘 확인하시면서 가야겠다. 그죠? 얘를 믿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좋은 기회는 한번 줄 수 있을 거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얘가 이 70도 안 무너뜨리고 데드도 뭐 나더라도 살짝 났거나 뭐 하루 정도 난 수준 정도라면 얘가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힘받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잘 산 애가 되잖아요. 그죠? 잘 산 애가. 그러니까 주간 스토캐스틱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월간도 나쁘지 않고 연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효성화학은 레벨 단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또 레벨 업 믿어봐야죠. 물론 조금 실적 대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요. 그래도 트레이딩 저는 갖고 있습니다. 효성화 또 레벨 업 기대합니다. 이익 많이 봤단 말이에요. 계속 레벨업 하면서 비중이 커져 있고 그러면 뭐 가져가는 거죠. 특별한 이상이 없는 언제까지? 이 레벨 단 무너지기 전까지 가져갑니다. 저는. 자, 오늘 어쨌든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이셨죠. 많은 분들 오늘 그 계좌 그 화면에 아마 빨간색들이 쭉 있었을 겁니다. 뭐 어쩌다가 하나씩 파란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쭉 강한 상승세를 느꼈을 거기 때문에 오늘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오늘의 상승세가 내일까지도 쭉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아마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말 그대로 예상이지만 어쨌든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가였습니다.